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8월 18일 방송이고요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.46%, 코스닥은 마이너스 4.17%, 양시장 상당히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.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,500포인트 여기를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본다라고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고, 2,500 터치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을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, 코스닥은 880포인트를 좀 멘트 드렸었죠. 근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루 이틀만 좀 더 상승을 했었으면 저도 제가 생각한 그 매매 전략에서 상당히 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, 조금씩 상승 여력을 조금 남겨놓고 큰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시장을 정말 컨트롤하는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. 오늘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뭐 마이너스 1% 넘어가는 조정 구간에 있을 때 코스피는 비교적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었어요. 뭐 보합 근처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고, 근데 시장의 어떤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때 당시 오전에 삼성전자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. 거의 한 2%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삼전으로 지수 방어해 놓고, 다른 삼전을 제외한 다른 뭐 모든 종목들은 좀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었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코스피 하락률이 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던 가운데, 오후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삼성전자도 좀 던지면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. 그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.46%, 전체적으로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고, 저도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선 정도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면 이렇게 하고 뭐 좀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한 11선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, 일단 11선을 깨고 종가상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, 이렇게 되면은 최후 방어선은 여기 한 21선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. 한 2300포인트 2300포인트랑 21선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 요 정도 라인이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상승 추세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조정 라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. 만약에 21선 23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완전히 이 어떤 그 추세 자체가 꺾여버리는 모양새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어떤 그 고점에서의 이런 단음봉들로 뭐 며칠씩 조정이 기간 조정으로 끌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. 다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장대 음봉이거든요. 오늘 뭐 이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뭐 조금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지만, 오늘 일단 아까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마이너스 한 5%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. 너무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 조정 거치고 올라가지 않겠어 라고 너무 이렇게 좀 넉넉고 매매 전략을 짜기에는 지금 조금 그 리스크 관리는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추세를 하락 반전시키는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게 되면 이때 당시처럼 좀 짧은 기간 안에 이 장대 음봉을 이런 식으로 먹어주는 반등이 나와줬을 때 빠르게 이 추세를 회복하고 상승 흐름을 다시 가져가 줄 수가 있는데, 이 장대 음봉을 이겨내는 반등이 조금 그 기간적으로 빠르게 좀 나오지 못하면 얘가 돌아 나가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, 아니면 추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N자 파동 형태로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든지, 이렇게 좀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
아까 뭐 코스피가 21선까지가 어느 정도 마지노선 제가 생각하는 이라고 보여지면 코스닥은 여기 61선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좀 보여집니다. 물론 지금이 조정일 수도 있고요. 상승을 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이제 조정일 수도 있고, 정말 어떤 이 상승장의 고점이 되는 구간일 수도 있고, 요거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냥 다만 시장이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고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. 근데 일단은 뭐 당장 내일 반등이 나올지,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밀어놓고 반등이 나올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,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, 그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,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확산세의 추이가 중요하겠죠. 요 부분을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전략을 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. 여기서 이 V자 반등 장세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놓은 게 있다면, 이 수익 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내가 손실을 고점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, 당연한, 우리가 언젠가는 드려야 하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내가 내어준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매매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기서 이제 수익 낸 게 아까우니까 계속 버티다가 혹시라도, 정말 뭐 그러길 저도 바라지도 않고 바라지 않지만 혹시라도 뭐 상상하기 힘든 이런 식으로 뭐 폭락장세가 연출이 된다면, 정말 힘겹게 여기서 얻어냈던 수익을 정말 다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, 지금은 뭔가 극단적인 매매 포지션을 구축을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보는 게 맞는 뭐 상황이 아닌가,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리딩바 매매한 거 좀 복귀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이라는 종목이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3월 코로나 폭락장 때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로 좀 엮였고, 뭐 마스크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방호복 관련주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혈장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고, 약간 뭐 진단키트도 살짝 끼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, 어느 한 테마에서 상당히 대장 역할을 하면서 시세를 이렇게 우리가 야무지게 낸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또 그런 종목은 아니어서 뭔가 비중을 확 실어서 매매를 편하게 할 만한 또 종목은 아니에요. 다만 얘가 어떤 그 코로나 폭락장 때 대시세를 한 번을 내고, 그 다음에 지금 수개월간을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요거를 기준가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 레몬이라는 종목의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17,000원이라고 좀 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항대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이때도 살짝 뚫었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졌고요. 이런 식으로 17,000원이라는 기준가를 두고 계속해서 저항받고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, 저가는 13,000원이 되겠고, 고가는 이렇게 19,000원 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. 이때 이렇게 보시면. 그리고 여기를 하나 더 나누어 보면 한 15,000원 정도, 이런 식으로 중요한 어떤 가격 라인들을 우리가 단계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얘가 이때 당시에 이때 한번 17,000원을 돌파했는데 정말 힘없이 다시 주저앉아 버렸고요. 요날 17,000원을 재돌파하고 완전히 좀 종가상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, 이때 당시 종가에 갑자기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.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FDA, 그러니까 방호복이,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에서는 방호복이 아닌 다른 쪽의 뉴스로 좀 해석을 하거나 기대를 하면서 종가의 매수세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, 이게 이제 방호복 FDA 승인 뉴스였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.
뭐 이제 주포가 컨트롤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건데, 시간에 이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플러스 한 4, 5%로 마감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,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거의 6% 가까이로 시작을 하면서 이날 상승분을 거의 다 이제 반납해버리고, 반납해버리는 주가 흐름이 형성이 됐죠.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, 저희가 뽑아내고 이렇게 이제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가 좀 들어갔었습니다. 저는 눌림목이라고 좀 판단을 한 거고요. 17,000원을 이번에는 돌파 안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이때 좀 버티는 듯 하다가 다시 또 17,000원 밑으로 주가가 좀 빠졌다가 저번 주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한번 좀 조명되면서 시세가 다시 좀 올라왔고요. 오늘 저희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종가에 다시 좀 코로나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뭐 동시효과도 좀 뜨고 했는데, 일단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견해에서는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좀 힘이 좀 부족하다, 뭐 그런 느낌도 들었고, 일단 뭐 우리가 여기서 3, 4%뭐 5, 6% 수익을 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지금 현금 확보, 저희 리딩반 전체 비중에서 최대한 지금 현금 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, 일단은 뭐 큰 수익이 아닌 뭐 매수가 위에서 그냥 조금 익절을 하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19,000원을 뭐 돌파를 해준다면 뭐 시세가 또 한 번은 나올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뭐 미련은 없다, 적당히 또 어설프게 버티다가 또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면 괜히 또 손절쳐야 되기 때문에 익절할 수 있을 때 일단 그냥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나왔고요. 오늘은 뭐 코로나 관련주 말고는 이야기 드릴 게 없죠. 오전장에는 일신바이오가 이제 혈장 관련 테마로서 대장 역할을 좀 해주면서 뭐 시노펙스 비롯해 뭐 녹십자도 그렇고요. 뭐 에스맥도 장중에 시세가 좀 있었고, 혈장 관련주들이 오전장에는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,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뭔가 추세를 좀 더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보다는 지금 급등 후에 어떤 기술적 반등의 개념으로 오늘 이해를 해야 되는 캔들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저도 이제 개인 매매로는 요날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까지 분할 매수해가지고 오늘 반등 때 익절을 좀 하고 나왔는데요. 얘가 좀 시세를 더 끌어가 주려면 오늘 최소한 한 6,000원 위에서는 종가를 마감시켜주면서 캔들 몸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이런 식으로 좀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는데, 일단 뭐 종가 자체가 이렇게 끝나버렸고 지금 시간에서도 좀 밀리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가격대에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좋겠죠. 5,170원 정도? 여기를 만약에 깬다면은 밀려서 5,000원 정도까지 또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11선이 올라오면 눌림목 개념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고요. 그러다가 이제 뭐 진단키트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, 이제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주 한 목요일부터 가장 먼저 움직였던 섹터였죠. 그때 당시에 진단키트 테마 섹터가 상당히 큰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였었고, 대장은 YBM넷이고 2등주는 메가MD, 뭐 그다음 아이스크림 에듀, 요 정도 순서대로 시세가 좀 내어졌고요.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금요일날도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했다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면은 거즘 2연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, 물론 얘가 요렇게 고점을 또 넘기고 또 한 번에 뭐 대시세를 낼 수도 있겠죠. 워낙 YBM넷 같은 경우는 끼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요. 다만 뭔가 우리가 좀 더 시장에서 뜨겁게 이 종목을 바라봐 줄 만한 뉴스가
좀 앞으로 좀 나올 게 뭐가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좀 격상이 된다거나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YBM 넷의 그 특징을 보면 올라갈 때 조정 없이 올라갔다가 또 고점에서 떨어질 때도 반등이 좀 없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YBM 넷 같은 경우는 좀 시세를 줄 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해놓고 좀 봐야 편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,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 소멸되면서 급하게 이렇게 툼에 나오는 경험도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내일쯤 해가지고 시세가 좀 나오면요, 적당히 저는 조금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. 이런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먹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한 매매가 될 것 같고, 오히려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끌고 가보겠다라는 뭐 느낌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매출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고, 그간 또 조정을 좀 많이 받아왔던 진다키트 관련주들을 뭐 좀 더 주목해야 되고, 뭐 이제 테마의 어떤 그 크기와 어떤 그 대장 역할은 뭐 대장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은 저는 당연히 좀 진단 키트 쪽으로 좀 보고 있고, 마스크나 뭐 손세 정제나 뭐 온라인 교육주 요런 테마들은 뭐 제가 뭐 속단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단발성의 어떤 시세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, 뭐 이런 이제 테마들은 뭐 웰크론도 마찬가지고요. 오늘 보니까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도 좀 풀렸는데, 뭐 마스크나 뭐 손세 정제나 뭐 온라인 교육주 이쪽은 좀 반등이 좀 나올 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챙겨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좀 끌고 가본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진단키트 쪽이 아닌가,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뭐 이제 차트의 위치적으로도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조정을 또 받았었기 때문에 뭐 종목들 다 상승 여력들이 또 충분히 남아 있죠. 그래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뭐 당연히 시즌이 대장일 거고, 만약에 이 코로나 확산세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 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만 원까지는 한번 또 터치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수젠텍 같은 경우는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수젠텍은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방송에서요, 이때 이 정도 내려왔을 때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3만원에서 아마 반등이 크게 나오거나 3만원 이탈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,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3만원 찍고 반등이 나왔네요. 일단 뭐 시젠이랑 수젠텍, 뭐 랩지노믹스 요 정도가 상당히 오늘 이제 좋아 보였고요. 얘네들은 또 많이 반등이 좀 많이 나오면 걔네 좀 조정 들어가고, 또 덜 나온 애들이 또 오르고, 이런 식으로 또 이 진단 키트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스크 관련주들이 사실 조금 저도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. 물론 오늘 경기도 마스크 의무화 뉴스 때문에 일단은 시세가 좀 내어졌는데, 이게 뭐 다른 수도권이나 서울, 특히 서울 쪽에서 그런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추가 시세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뭐 단순히 지금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분위기만으로 마스크 관련주들의 시세를 더 어떤 이끌어 캐리하기에는 조금 저는 부족할 수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추가적인 뉴스가 필요한 테마가 아닌가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언택트에서는 뭐 당연히 대형주 쪽에서 카카오, 그리고 일단 뭐 이제 테마적으로는 지금 알서포트가 오늘 대장으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네요.
이제 지금 같이 좀, 물론 코로나 관련주들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, 분명한 하락 장세로 접어들지도 모르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, 코로나 관련주를 하시더라도, 최대한 좀 대장주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언택트 쪽에서는 카카오, 그다음에 뭐 네이버, 알서포트 요 정도 좀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마스크 쪽에서 뭐 웰크론, 그다음에 음악 변동 관련주인 GH 신소재도 오늘 상한가 거의 터치까지 잠궜던 걸로 제가 봤는데, 네네,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좀 풀리는 모양새였네요. 그다음에 뭐 손세정제 쪽에 뭐 MH 에탄올이랑 한국알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진다킨트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치료제 쪽에서 신풍제약을 다시 한번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. 저도 오늘 신풍제약이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괜찮은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, 워낙 무거운 종목이었기 때문에 급락 후에 이런 식으로 가긴 좀 힘들죠. 그래서 이때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거쳐졌으리라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뭐 신풍제약은 이때 급락이 나올 때서부터 저도 방송 통해서 이게 재료 소멸로 인한 급락이 아니기 때문에, 그래도 얘는 어찌됐건 계속해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. 뭐 그런 정도로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,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전고점을 뭐 한번 찍으러 간다든지, 뭐 전고점을 넘겨주는 더 대시세가 또 나온다든지라고는 제가 뭐 그렇게 좀 무리한 예측을 좀 하기는 힘들지만, 반등이 이 정도에서 끝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저도 계속 관심 종목권에서 삭제를 하지 않고 놔두고 있었거든요. 일단은 오늘 한번 훑고 다시 한번 돌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서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신일제약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는 보고 있고요.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얘도 투매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온 다음에 거의 시세의 절반 이상을 떨어진 애가 고작 사실은 반등이 요 정도 좀 나왔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먹을 구간은 뭐 줄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정도. 뭐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 한 32,000원? 요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